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이야기 끝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은 3년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김철호라는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슬아의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 민수는 43살이고 둘째 민호는 40살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저는 혼자 지내고 있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남편 생각만 나고 아들들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2년 차가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정미가 어머님,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져요라고 권해서 우리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라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남편분 돌아가셨다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외롭죠? 점점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해지고 노래도 부르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6개월쯤 지나니까 경로당 가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그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 새로운 할아버지가 나타났거든요. 최진수라는 67살 분이었는데 부인을 1년 전에 잃고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다른 할머니들께도 예의 바르게 대하고 경로당에서도 금세 인기가 좋아졌어요. 새로 오신 분이 참 괜찮으시네. 부인 복이 많으셨겠어. 신사분이시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유독 저한테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오늘도 예쁘게 오셨네요.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진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경로당에 나와서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시고 집에 갈 때도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가조라고 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조금은 설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다른 할머니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가 영숙이한테 관심이 있나 봐. 그래도 영숙이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세상에 3년이면 충분하지 뭐.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니까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영숙 씨, 저와 차 한잔 하시지 않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거절하자니 너무 무례할 것 같고, 그렇다고 만나자니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고,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경로당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진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 씨, 저는 진심이에요. 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영숙 씨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남편한테도 이런 로맨틱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행복하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정말 놀랐어요. 예순이 넘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 같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준다는 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철호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경로당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들이 둘로 나뉘어서 편을 갈랐거든요. 한쪽에서는 영숙이 나이가 62인데 뭘 그래? 혼자 늙어가기 싫으면 재혼하는 게 맞지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남편. 무덤에 풀도 안 마른 주제에 벌써 딴 남자랑.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했어요. 경로당 가는 게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행동하든 뒷말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큰 며느리 순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소문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소문이 자식들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무슨 소문? 어머님이 남자분과 만나신다는. 그게 그냥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순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들아. 엄마, 아직 아버지 3주기도 안 지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가 엄마한테 뭘 바라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재산 때문인 거 아니에요? 큰아들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진수 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 후로 저는 진수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 나가는 시간도 바꾸고 인사도 대충 하고. 하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 집 앞까지 찾아와서 왜 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자식들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영숙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진수 할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동네 김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진수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다른 할머니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영수가 그 진수라는 사람 조심해. 왜요? 박순자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똑같이 차 마시자고 하고 똑같이 외롭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그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예순이 넘어서 무슨 설렘이고 사랑이고 제가 너무 철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진수 할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벌어진 더 충격적인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었어요. 진수 할아버지를 거절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숙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바빠서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마트를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소문들이 들렸어요. 우리 동네 박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진수 할아버지가 자기한테도 똑같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영수가 그 진수라는 사람한테서 연락 왔었어? 왜요?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차 마시자, 외롭다,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정말요? 응. 그래서 이상해서 거절했는데 혹시 너한테도 그랬나 싶어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로 여러 할머니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옆 동네 최말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영수가 그 진수라는 사람 조심해. 왜요? 내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옆 동네, 저기 앞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같은 짓을 하고 있다더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실제로 한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도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동네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사는 김복순이라는 할머니가 진수 할아버지한테 완전히 속아서 집까지 팔 뻔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71살이셨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아들, 딸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계셔서 정말 외로우셨대요. 말자 할머니가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복순이한테 들어보니까 그 진수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대. 어떻게요?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서 점점 가까워진 다음에 투자 얘기를 꺼냈대. 투자요?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몇 년 후에는 값이 몇 배로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요? 복순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라고 했대.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함께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자고도 했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제가 계속 만났다면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복순이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외국에 있던 아들한테 연락했대. 아들이 급히 들어와서 일을 막았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수가 말한 땅 투자는 완전히 거짓말이었대. 그런 땅도 없었고 그냥 돈만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던 거야. 어머. 복순이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했어. 그래서 진수의 정체가 드러났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최진수가 아니라 가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본명은 조만득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친 전과자였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은 주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노려서 접근한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로 꼬신 후에 돈을 빼앗는 수법을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만도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할머니에게 접근했었고 다른 동네까지 합치면 15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무서웠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예순이 넘어서 무슨 설렘이고 사랑이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너무 한심해. 예순이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을. 죽은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다행히 큰일 안 났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드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됐어요. 정말 제가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겠지. 내가 그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다는 걸. 예순이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을 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동네 김할머니가 찾아와서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문도 제대로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영수가 문 열어. 걱정돼서 왔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뭐가 괜찮아? 며칠째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너한테 잘못이 없잖아. 아니에요. 제가 한심하게 굴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속을 뻔한 거죠. 김할머니가 아무리 위로해 주셔도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우울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야위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 정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정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 되겠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미야, 너 왜 왔니?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한 달째 집에만 계신다고. 정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미야, 엄마가 너무 한심하지? 이 나이에 무슨... 뭔 소리예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세요? 정미의 반응이 큰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는 거였어요. 어머님 외로우셨을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요. 하지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머님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정미가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어머님,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미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했어요. 예순이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을 했다고, 한심하다고 계속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정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씩 깨달았어요. 외로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정미가 저를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저를 도와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정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미는 38살인데 저와 결혼 15년 동안 정말 효도를 많이 한 며느리예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그날 정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미안해요. 뭐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요. 더 자주 와서 안부도 묻고 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들도 바쁜데. 바빠도 어머님이 더 우선이죠.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정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정민은 저와 함께 저녁을 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경로당은 언제부터 안 나가세요? 그 일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요? 어머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내가 그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다는 걸. 알면 어때요? 어머님이 피해자인데 뭐 부끄러울 게 있어요? 정민은 저에게 경로당에 다시 나가라고 권했어요. 어머님,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져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기분도 좋아져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함께 가서 어머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너까지 그럴 필요는. 어머님은 저에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딸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정미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미는 정말로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도 직장을 다니는 바쁜 몸인데도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뭘. 안 돼요.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요. 날씨 좋은데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정미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 몸은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였어요.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미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뭐려? 저야말로 어머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울 때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밤새 아픈 애 봐주시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애 봐주시고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정미의 말에 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정미는 저를 데리고 경로당에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미야, 난 정말 못 가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어머님, 제가 같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경로당에 들어서자 할머니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영수가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맞아. 우리 다 내가 걱정돼서 어쩔 줄 몰랐어. 그 나쁜 놈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정말 화가 나더라. 할머니들의 반응도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모두 걱정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영수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나쁜 놈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맞아. 우리도 똑같이 당할 뻔했어. 내가 먼저 정신 차려서 우리까지 구해준 거야. 그러게 말이야.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뭘 부끄러워해.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다들.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우리 나이에 외로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우리도 다 외로워. 남편 있는 사람들도 외로운데 혼자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나도 남편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흔들릴 만해. 할머니, 그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야. 문제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지.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고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남자들을 보면 무서웠고 누군가 친절하게 굴면 의심부터 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운 할아버지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평범한 인사였는데도 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드린 것뿐인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본 김할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영수가 괜찮아? 네. 그냥 놀랐어요. 김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또 속을까봐 무서워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움츠러들면 안 돼. 정미도 그런 저를 보고 걱정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 물론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옛날 친구분들 연락처 아세요? 친구들? 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아요. 친구들은 언제나 반가워해요. 정미가 정말로 제 친구들을 찾아서 연락해줬어요. 고등학교 동창 몇 명과 연락이 닿았는데 모두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영수가 정말 영숙이야? 얼마나 오래됐니? 보고 싶었어? 언제 한번 만나자. 그래, 우리끼리 모임도 만들어서 자주 만나자. 친구들과의 연락이 닿으면서 저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드디어 친구들과의 만남이 성사됐어요. 정미가 모든 걸 주선해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5명이 모였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남편이 있지만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영수가, 넌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면 다 외로워. 맞아. 자식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야 해. 친구들과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운 건 저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얘들아, 나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진수 할아버지 사건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이고, 영수가. 얼마나 무서웠니? 다행히 큰일 안 났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친구들은 저를 전혀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영수가 내 잘못 아니야. 그런 나쁜 놈들이 문제지. 맞아.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영숙이가 똑똑해서 미리 알아차린 거야. 잘했어.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마침내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정미에게 말했어요. 정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어머님은 저에게 진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힘들면 딸이 돕는 게 맞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 민수와 만나게 됐어요. 민수는 여전히 저를 탓하는 분위기였어요. 엄마, 이제 정신 차리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알았어, 아들아.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드시면 정말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괜찮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민수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들한테만 의존하고 살 수는 없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달라진 걸 느꼈나 봐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지. 정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은 충분히 혼자 잘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가끔 찾아뵙고 도와드리면 돼요. 민수도 그제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미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경로당 할머니들도 있고 저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외로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다만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만나고 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경로당에서 평소처럼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새로운 할머니가 하나 들어오셨어요. 이순덕이라는 69살 할머니였는데 남편 돌아가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표정이 너무 어둡고 우울해 보였어요. 마치 몇 달 전에 제 모습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 김할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새로운 순덕이 좀 걱정돼. 왜요? 남편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시고. 그럼 제가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다음 날 저는 순덕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 나오기 힘들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요. 순덕 할머니가 제 말에 조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아갈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뭘 해도 재미없고 의미 없고. 순덕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저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었는데 하나둘씩 친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순덕 할머니는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영숙이, 당신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니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기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모두 저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할머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슬픔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이에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가 저에게 더 깊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숙이, 사실 나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요? 남자분이 하나 접근하고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또 사기꾼인가 싶어서요. 어떤 분인데요? 박건우라는 분인데 나보다 3살 위세요. 부인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자꾸 연락이 와요. 같이 차 마시자, 식사하자, 이런 식으로요. 저는 바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분이 어떤 얘기 하던가요? 외롭다, 함께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요? 돈 얘기나?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제 사정을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사는지, 집은 어떤지, 자식들은 뭐 하는지.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수상했어요. 할머니, 제가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저는 순덕 할머니에게 진수 할아버지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혹시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순덕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그분과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그렇게 저는 순덕 할머니와 함께 그 박건우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진수 할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순덕 씨,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견딜만해요. 저도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알겠어요.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들으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체크했어요. 건우 씨는 어디 사세요? 아, 여기서 좀 멀어요. 버스로 1시간 정도. 그렇게 멀리서 왜 이쪽까지 오세요? 순덕 씨가 좋아서요. 뭔가 어색했어요.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번 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건우 씨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있어요. 연락은 자주 하세요? 가끔. 바빠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아들이 외국에 있다는 건 확인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만남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순덕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세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영숙이 큰일이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건우 씨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냈어. 돈요? 응. 갑자기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 얼마나요?
500만 원.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알았어요. 역시 사기꾼이었던 거죠. 할머니,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리고 앞으로 만나지도 마세요. 순덕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박건우 씨와의 만남을 끊었어요. 며칠 후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됐어요. 경로당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경로당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내가 순떡이를 도와준 일 들었어. 네.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더라. 내가 경험도 있으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렇게 저는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들, 혹시 최근에 낯선 남자분이 접근한 분 계세요? 나.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연락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외롭다, 함께 지내자, 이런 말. 조심하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들에게 사기꾼들의 수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의심해 보세요. 둘째, 개인 사정을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조심하세요. 셋째, 돈 얘기가 나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할머니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영숙이 말이 맞아.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그러게. 요즘 세상이 무서워. 영숙이가 이런 일을 겪어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저는 제가 겪었던 힘든 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저는 다른 경로당에서도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실제로 사기꾼에게 속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할머니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옷도 깔끔하고 말도 점잖게 하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할머니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접근해서 고민이었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해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은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정미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하는 일도 생기시고,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 네. 어머님이 겪으신 일이 힘들었지만 그 경험으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시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미의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힘든 일이 이제는 저만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인생에서 겪는 힘든 일들이 모두 헛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진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다른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봤어요. 어머, 할아버지. 저는 급히 달려가서 그분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분은 이만철이라는 68살 할아버지셨어요. 당뇨병이 있으셔서 혈당이 떨어져 쓰러지신 거였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약만 먹으면 돼요.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저는 그분을 근처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숙이에요. 아, 박할머니. 저는 이만철입니다. 그렇게 만철 할아버지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며칠 후 우연히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어머,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아, 그때 도와주신 분 덕분에 괜찮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사실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경로당도 여기로 옮기게 됐고요. 만철 할아버지는 부인을 5년 전에 잃고 혼자 지내시다가 아들이 사는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거였어요. 아들이 걱정돼서 가까운 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자식이 가까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날 이후로 만철 할아버지는 우리 경로당의 단골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혼자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요. 할아버지는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진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부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들과 딸은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인 걸 캐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주셨죠. 영숙 씨는 요즘 뭘 하세요?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머, 그런 일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일을 겪어봐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해요.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요? 저는 만철 할아버지에게 진수 할아버지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요. 외로운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만철 할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를 탓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영숙 씨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고마워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몇 주가 지나면서 만철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진수 할아버지 경험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이분도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만철 할아버지는 정말 달랐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경로당에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만철 할아버지가 걱정해서 안부를 물어보셨대요. 김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가, 만철 씨가 내가 걱정된다더라. 감기약이라도 사다 드릴까 하시던데. 정말요? 응. 그런데 주소를 모르니까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감동했어요. 진짜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경로당에 나갔더니 만철 할아버지가 반가워하셨어요. 영숙 씨,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하루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몸 조심하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산책 한번 하실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긴장했어요. 진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로 시작했거든요. 산책이요? 네. 요즘 의사가 운동하라고 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해서요. 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제안해 본 거예요. 만철 할아버지의 말투가 전혀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동네 뒷산에 산책을 갔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영숙 씨는 어떤 운동 하세요? 특별한 건 안 하고 그냥 집안일하면서 움직이는 정도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꼭 운동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요. 혼자 하니까 좀 외롭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함께 산책하게 됐어요. 산책하면서 만철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국어를 가르쳤죠. 어머, 선생님이셨어요? 네. 35년간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럼 학생들이 많이 기억하시겠어요. 가끔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제 다들 중년이 되었는데도 선생님 하면서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만철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산책 중에 비가 갑자기 내렸어요. 우리는 정자에서 비를 피하게 됐죠. 비가 언제 그칠까요? 조금 기다려야겠어요. 그때 만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영숙 씨, 혹시 제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부담스럽다니요? 나이가 이런데 자꾸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요. 만철 할아버지의 솔직한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다행이에요. 사실 혼자 지내니까 외롭기도 하고 영숙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영숙 씨, 저는 욕심내지 않을게요. 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해요. 서로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만철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진수 할아버지처럼 결혼이나 사랑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좋아요. 저도 그런 관계가 좋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제가 사기 예방 강에 갈 때도 응원해 주셨어요.
오늘 강의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영숙 씨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만철 할아버지가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 주셨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친구끼리 도와주는 거죠. 고마워요. 저도 영숙 씨한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뭘 도와드렸다고요? 외로움을 덜어주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만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영숙 씨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주 오시면 어떻게 해요? 친구 아픈데 당연히 와야죠. 고마워요.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제가 있잖아요. 만철 할아버지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영숙 할머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걱정했는데 할머니 같은 좋은 친구가 계셔서 안심이 돼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도움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면서요. 사기 예방 강의 말이에요. 아,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철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후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영숙 씨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뭐려? 원래 건강하셔서 빨리 나으신 거죠.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컸어요.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정미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만철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응, 좋은 친구야. 혹시 그 이상의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정말 좋은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만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좋은 친구로만 대해주셨죠. 만철 할아버지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우정이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우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정이 어떻게 더욱 깊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서로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소중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만철 할아버지와 알게 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만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영숙 씨, 혹시 제가 사기 예방 강의에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네. 함께요? 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사기꾼들의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를 오래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익숙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혼자 하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영숙 씨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시고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합동 강의를 준비할 때였어요. 만철 할아버지가 정말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사기꾼들의 심리적 수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외로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 신뢰를 쌓는 단계, 금전적 요구로 이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어요. 영숙 씨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합동 강의 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고 이쪽은 이만철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숙 씨와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두 사람이 함께 나온 걸 신기해 하셨어요.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만철 할아버지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영숙 씨가 말씀해 주신 사례를 보면 사기꾼이 사용한 전형적인 수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 전술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조작입니다. 외로움이나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영숙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해요. 강의가 끝나고 할머니들이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두 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훨씬 좋네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 훨씬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런 일을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버거우셨을 텐데. 고마워요. 정말 든든해요. 그렇게 저희는 사기 예방 강의를 함께하는 팀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저희의 활동이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시니어 사기 예방에 나선 특별한 듀오. 기사를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영숙 씨, 우리가 신문에 나왔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영숙 씨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만철 할아버지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회사 때문에 해외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영숙 씨,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아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요. 해외로요? 네. 혼자 두기가 걱정된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철 할아버지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솔직히 망설여져요. 한편으로는 아들과 함께 지내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영숙 씨와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워요. 그리고 영숙 씨와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요. 만철 할아버지의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 인생이니까 할아버지가 결정하세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해할게요. 고마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만철 할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영숙 씨, 저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여기서 할 일이 있고 소중한 친구도 있다고요.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영숙 씨도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만철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저한테 그런 의미라니. 저야말로 고맙죠. 영숙 씨 덕분에 제 남은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거죠. 만철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작은 일들도 챙겨주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끓여주시고, 강에 갈 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힘들 때는 말없이 곁에 있어 주시고, 저도 만철 할아버지를 챙겼어요. 당뇨 관리를 도와드리고, 병원 갈 때 함께 가드리고, 외로울 때는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고, 어느 날 정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만철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도 보람있어 보이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가 보네. 나도 요즘 마음이 참 평온해. 할아버지도 어머님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는 게 보여요. 고마운 분이지. 큰아들 민수도 만철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엄마, 만철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지? 엄마가 그런 좋은 친구를 두셔서 저도 안심이 돼요. 전에는 걱정했잖아. 그때는 제가 좁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맞죠? 2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만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저희가 참 좋은 관계를 만들었네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영숙 씨를 만나면서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해질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영수가, 너희 둘 언제 결혼해? 저와 만철 할아버지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저희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런데 보기에는 부부 같은데?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로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좋겠네. 편하고. 정말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결혼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저희가 찾은 최고의 관계였어요. 3년째 되던 해 저희는 사기 예방 강의로 지역사회 봉사상을 받았어요. 박영숙, 이만철 씨 지역 시니어들의 사기 예방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만철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을 도와온 박영숙 씨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철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진수 할아버지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만철 할아버지 같은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유욕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동반자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이나 연애 같은 틀에 매이지 않고도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철 할아버지와 함께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70살이 되었고 만철 할아버지는 73살이 되셨죠. 5년 전만 해도 저는 진수 할아버지 사건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찬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제도 다른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조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비슷한 사람이 접근해 왔는데 선생님들 강의 들은 게 생각나서 거절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한 경로당이 50곳이 넘고 만난 어르신들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분들이 30여 명 정도 되시죠. 영숙 씨,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네요. 만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 도우니까 가능한 거죠. 요즘에는 강의 외에도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시니어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떤 분이 접근하고 있다고요?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해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는 계속 배우게 돼요. 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로맨스 스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투자 사기, 의료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인터넷으로 최신 사기 수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실제 피해 사례들을 모아서 분석해요. 영숙 씨, 이런 새로운 수법이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코인 투자 사기라는 게 있대요. 가상화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거죠. 우리 나이에도 그런 걸 권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강의에 반영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방한 사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거예요. 한 할머니가 3억 원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저희 강의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신고해서 사기꾼을 잡았어요. 박영숙, 이만철 씨의 사기 예방 강의가 3억 원 사기를 막았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해냈네요. 그러게요.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에게 강의 요청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70세가 되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만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숙 씨, 저희가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요즘 책 쓰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70세에 찾은 새로운 꿈으로 정했어요. 책에는 제가 겪었던 사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회복했는지, 만철 할아버지와 어떻게 좋은 동반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기 예방 활동을 통해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가족들도 저희 활동을 정말 응원해주고 있어요. 둘째 며느리 정민은 여전히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 그래도 건강 관리는 하시고요. 큰아들 민수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가 가장 행복해 하시는 일을 찾으신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가 하는 일을 신기해해요. 할머니, TV에 나온 거 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TV에 나왔니? 사기꾼 잡는 할머니라고 나왔어요. 잡는 건 아니고 예방하는 거야. 이런 가족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에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사람이었어요. 진수 할아버지 사건 때문에 자책하고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혼자 틀어박혀 지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저만의 가치를 찾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70세에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5년 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절망하지 마라.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될 거다. 그리고 인생은 마지막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정말 그래요. 제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진수 할아버지 사건이 없었다면 사기 예방 강의도 없었을 거고 만철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인연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지난주에도 한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어떤 걸요? 저는 옛날에 재봉을 잘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재봉 가르쳐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해보세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뻐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니까요. 만철 할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좋은 동반자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산책을 하고 강의 준비도 함께 하고 서로의 건강도 챙겨주고 있어요. 영숙 씨,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었네요. 정말 그래요. 할아버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영숙 씨 덕분에 제 노후가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요. 결혼이나 연애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도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쓴 책이 출간돼요. 그리고 그 기념으로 더 큰 강연도 계획하고 있어요. 영숙 씨, 다음 달 강연 제목을 뭐로 할까요?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은 어떨까요? 좋네요. 정말 우리 이야기에 딱 맞는 제목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저처럼 새로운 꿈을 찾아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마음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둘째,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셋째, 힘든 일을 겪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나중에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넷째,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 접근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박영숙 할머니가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고 계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거실에서 쉬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